은주가 TV를 보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충격에 빠지는 순간 국내 패션 브랜드 미영 파리스가 올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미영 대표의 모습을 본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짐. 이럴 수가 설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은주. 어제까지 무시했던 청 직원이 바로 그 브랜드의 창립자였다는 충격적 반전.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압구정동의 한 명품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은은한 빛이 진열된 옷들을 더욱 우아하게 빛나게 만들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정미영은 언제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었고 매장 곳곳을 살피는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미영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루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매장 문을 열고 진열된 옷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유리창을 다시 한번 닦고 옷걸이들이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상태로 정리되었죠. 손님들이 들어오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녀를 그저 정직원이라고 불렀죠. 정직원, 이 옷 다른 사이즈 있나요? 정직원, 이거 언제 들어온 신상품이에요? 정직원, 이 색깔 말고 다른 컬러는 없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미영 역시 굳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손님들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체형과 피부색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추천하는 것. 때로는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영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고급 브랜드의 분위기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손님들과의 대화도 능숙해졌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금세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옷을 보는 눈, 소재를 만지는 손길,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선. 모든 것이 단순한 판매 직원의 그것과는 달랐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새로 들어온 봄 컬렉션을 정리하며 매장을 둘러봤죠. 파스텔 톤의 실크 블라우스부터 세련된 울 재킷까지 모든 옷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옷들이 가진 고유한 매력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배치했죠. 벽면 한쪽에는 미영 파리스라는 브랜드 로고가 우아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그 로고를 바라보는 미영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자부심일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매장 문이 우아하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최신 유행 핸드백을 든 그녀는 매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여성의 시선이 미영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죠. 눈을 크게 뜨고는 미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혹시 정미영? 정미영 맞지?
미영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특유의 말투.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죠.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어제 들었던 것처럼 선명했죠. 오은주. 어머나, 정말 미영이 맞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세상 정말 좁다. 내가 여기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오은주는 과장스럽게 반가워하며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서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어머, 그런데 옛날에 공부 정말 잘하더니 인생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날 줄. 그때는 정말 똑똑했는데 말이야. 은주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녀의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그 우월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뭐,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나도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젊을 때랑은 다 달라졌잖아. 그때는 몰랐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공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사회는 또 다른 거잖아. 미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간직해온 비밀을 품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가 봅니다. 은주는 매장을 둘러보며 옷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여유로운 척하며 말했죠. 와, 이 브랜드 꽤 비싸네. 요즘 핫한 브랜드라고 들었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다며?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이고. 미영 파리스. 이름이 좀 특이하다. 미영이라니 왜 하필 이런 흔한 이름을 브랜드명으로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미영의 손이 옷걸이를 정리하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디자이너 이름인가 보네. 그런데 미영이라. 우리 또래에는 정말 흔한 이름이잖아. 좀 더 세련된 이름을 쓰지. 왜 굳이 이런, 뭐랄까, 촌스러운 이름을 브랜드로 썼을까? 요즘은 다들 영어 이름이나 좀 더 모던한 이름 쓰는데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 은주는 계속해서 브랜드 이름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그녀가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왔죠.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은주의 체형과 피부톤을 고려해 가장 어울리는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이 드레스 어떠세요? 색상이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미영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면의 브랜드 로고를 바라봤습니다. 이 소재는 몸매 라인을 아름답게 살려주거든요. 특히 고객님 같은 분께는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미영의 전문적인 조언에 은주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대보며 이리저리 돌아보는 모습이 마치 소녀처럼 들떠 보였죠. 미영은 그런 은주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 전 고등학교 시절 새 옷을 입고 기뻐하던 그때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 역시 오래 일한 직원은 다르네. 센스가 있어. 나도 옷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보면 또 다르구나. 그런데 미영아, 너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했어? 이런 고급 매장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몇 년 되었습니다. 미영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죠. 은주는 다른 옷들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패턴의 실크 블라우스부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까지 이것저것 고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보물 창고에 들어온 것처럼 신이 나 있었죠.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아, 정말 고르기 힘들다. 다 갖고 싶어. 미영아, 너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직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이야. 미영은 신중하게 은주를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체형, 피부색, 그리고 평소 스타일까지 모두 고려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객님께서 처음에 보신 네이비 드레스가 가장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피부톤과 체형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목선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날 겁니다. 정말? 그럼 그걸로 할게. 그리고 이 재킷도 같이 세트로 입으면 더 멋있겠다. 아, 맞다. 이 스카프는 어때? 포인트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 정말 예쁘네. 은주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결국 드레스 2벌과 재킷 하나, 그리고 실크 스카프까지 골랐죠.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미영이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은주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마지막에 언제 봤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가?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네. 그때는 서로 꿈도 많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연락처 좀 주고받자. 옛날 친구인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래야지. 우리 나이에 옛 친구만 한 게 어디 있어? 요즘 새로 사귀는 친구들은 다 계산적이고 진심이 없더라고. 다들 뭔가 밑바닥이 있어서 불편해. 미영은 조용히 매장 직원용 명함을 건넸습니다. 심플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깔끔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죠. 정미영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꼭 연락할게. 그리고 여기 옷들 정말 좋다. 퀄리티도 훌륭하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해외 브랜드랑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줘야겠다. 은주가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서려다 문득 멈춰 서더니 다시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 브랜드 이름, 미영 파리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말이야. TV에서 봤나? 아니면 잡지에서? 연예인들이 입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 암튼 정말 익숙한 이름이야.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인가? 은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브랜드 로고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미영, 미영.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마침내 은주가 매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죠. 미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은주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벽면의 브랜드 로고를 바라봤습니다. 미영 파리스라는 글자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있는 집에 돌아와 남편 최성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대기업 중견 임원답게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린 듯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쇼핑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쌓인 내공이었죠. 오늘 쇼핑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거든. 정미영이라고
그때 공부 정말 잘했던 애야. 머리도 정말 좋았고. 그래, 어디서 만났는데? 성우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관심 있는 척 물어봤습니다. 압구정 미영 파리스 매장에서.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미영이 맞더라.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 그 애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성우는 포크를 놓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생긴 표정이었죠. 미영 파리스? 그 유명한 브랜드 말이야? 요즘 정말 핫하다던데. 우리 딸도 그 브랜드 옷 갖고 싶어 했잖아.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 맞아, 그 브랜드. 근데 이상한 게 브랜드 이름이 미영 파리스잖아. 내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우연의 일치겠지만 좀 신기하더라.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어서. 은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예전에 정말 똑똑했었거든. 미술도 잘하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났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매장 직원이고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때 그 재능을 잘 살렸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성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영 파리스는 분명 성공한 브랜드인데 그 매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저 평범한 직원이라는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모닝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던 중 경제 뉴스 코너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패션 브랜드 미영 파리스가 올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와 일본 도쿄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은주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미영 파리스의 최신 컬렉션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모델들이 우아하게 런웨이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현재 대표는 정미영 씨로 20년 전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현재의 성공을 이뤄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낸 사업가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죠. 은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화면 속의 정미영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미영 파리스 로고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서의 그녀는 어제 매장에서 만났던 조용한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렸죠. 어제 그 매장에서 만난 정 직원이 바로 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평범하게 여겼던 이름 미영이 바로 이 성공한 브랜드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이럴 수가. 설마. 은주는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되고 있었고 정미영은 여전히 침착하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미영이 브랜드 이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보였던 그 묘한 미소의 의미를, 그리고 왜 그녀가 그토록 차분하고 여유로웠는지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흩어진 커피잔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며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한 여고에서 미영과 은주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둘 다 미술부 소속이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미영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반면 은주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미영아, 이번 전국 고교생 미술대회에 나가보자. 상금도 꽤 크다던데. 은주가 신나게 말했을 때 미영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어. 너 혼자 나가. 왜? 내가 나보다 훨씬 잘 그리잖아. 선생님도 내 그림을 더 좋아하시고. 미영은 연필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상 타려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야.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설득 끝에 미영도 마지못해 참가하기로 했죠. 대회 주제는 꿈이었습니다. 미영은 밤새워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죠. 뿌리부터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와, 미영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런 그림 절대 못 그려. 은주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질투가 일었죠. 자신의 그림은 미영의 작품에 비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대회 당일 미영은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홀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야 했던 것이죠. 은주는 혼자 학교에 나와 작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디 갔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죠. 은주는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미영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범한 작품에는 미영의 이름을 적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영의 작품이 대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은 것은 은주였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무대 위에서 받는 박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축하해, 은주야. 정말 대단해. 숨겨진 실력이 있었구나.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은주는 점점 자신이 정말로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 학교에 왔을 때 은주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습니다. 미영아, 어제 내 그림이 입상했어. 하지만 내가 없어서 내가 대신 받아왔어. 정말? 내 그림이?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상이었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마 접수할 때 실수가 있었나 봐. 은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영은 의심하지 않았죠. 친한 친구가 그런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은주를 불러 확인해 본 결과 그림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평소 은주의 그림을 잘 알고 있던 선생님은 즉시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오은주, 정직하게 말해보자. 이 그림 내가 그린 게 맞니?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에 은주는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죠. 명문여고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미영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주는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미영의 가정 형편까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이 정말 가난하다며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신다던데 그래서 학비도 밀렸다고 하더라. 미영은 점점 학교에 나오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학비를 낼 수 없게 된 것이죠.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괜찮아. 나도 이해해. 미영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학교를 그만두고 동대문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미싱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옷을 만들었죠. 손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디자인 공부를 했죠. 버려진 원단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옷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동료 언니들은 그런 미영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재능이 있다.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해내니? 그냥 좋아서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도 미영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옷을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꿈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미영은 작은 돈을 모아 야간 패션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죠.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배우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정미영 학생,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프랑스 유학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학원 원장의 제안에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유학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의 재능을 알아본 한 업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 것이죠. 조건은 유학 후 돌아와서 5년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진짜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렇게 미영은 꿈에 그리던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유명 패션 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며 실력을 쌓았죠. 그곳에서 만난 스승과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영감들이 미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미영은 약속대로 5년간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 거야. 그때 그 이름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미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은주는 그 모든 과정을 모른 채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고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영의 소식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40년이 흘러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는 성공한 브랜드의 창립자로, 다른 하나는 그 사실도 모르는 고객으로 말입니다. 미영이 독립한 첫 번째 작업실은 을지로의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습기가 차고 채광도 좋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꿈을 키워나갈 소중한 공간이었죠. 천장에서 물이 새어 양동이를 놓아두어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곳에서 혼자 디자인하고 직접 재단하고
바느질까지 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에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패션 잡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밤늦게까지 그 잡지들을 보며 트렌드를 연구했죠. 때로는 새벽 3시까지 미싱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는 게 맞나? 혼자 중얼거리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처음 만든 옷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옷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으로 나갔죠. 하루 종일 서서 옷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섰습니다.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거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옆에서는 3만 원인데.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소재와 디자인이 다릅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원피스예요. 이탈리아산 원단을 사용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런 설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옷 한 벌 팔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망하는 건 아닐까? 미영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미영의 옷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죠. 이 드레스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입니다. 아직 브랜드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봉제선도 완벽하고 핏도 좋고 이런 퀄리티로 이 가격이면 오히려 저렴한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몇 배는 비쌀 거예요. 그 여성은 드레스를 사고 미영의 연락처까지 받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였죠. 제가 말했던 그 디자이너예요.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옷도 편하고 예뻐요. 정말이네요.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영의 옷을 찾게 되었죠. SNS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젊은 고객들이 미영의 옷을 입고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동대문 시장에서 을지로의 작은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지하 작업실에 비하면 천국 같았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 씨, 이제 브랜드 이름은 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객들이 자꾸 물어봐요. 단골 고객이 물어봤을 때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이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죠. 세련된 영어 이름이나 프랑스어 이름도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국 이름을 추천했죠. 요즘 트렌드는 영어 이름이에요. 엘레강스나 시크 같은 단어는 어떠세요? 아니면 프랑스어로 벨르는 어떤가요?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미영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미영이요. 그냥 미영. 미영? 본명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좀 평범하지 않을까요? 네. 제 이름이니까요. 고객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미영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주가 자신의 이름을 흔하다고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이름으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브랜드 론칭 후 1년 미영의 옷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착용하기 시작했고 패션 매거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 유명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미영의 드레스를 입고 나온 뒤로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대표님,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작 기간이 2달까지 밀렸어요. 직원의 보고에 미영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남으로 매장을 이전하고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죠. 대표님, 프랑스 진출 제안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가져온 제안서를 보며 미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한국 브랜드로 프랑스에 진출하는 것이었죠. 미영 파리스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글로벌 브랜드의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마케팅 담당자의 제안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라는 이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좋아요. 미영 파리스로 하겠습니다. 단 미영은 그대로 앞에 두는 걸로요. 이 이름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미영은 압구정동에 본사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도 그때 문을 열었죠. 하지만 미영은 종종 매장에 직접 나가 고객들을 응대했습니다.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굳이 매장에 나가세요? 대표님이 직접 할 일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미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더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지하 작업실에서 혼자 바느질하던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미영은 대표이면서도 종종 매장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녀가 브랜드 창립자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쳤죠. 미영도 굳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원으로 불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딸 하늘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합류했을 때 미영은 그녀에게 브랜드의 진짜 의미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 이름을 고집하는지 아니? 글쎄요. 그냥 엄마 이름이라서요? 하늘의 순진한 대답에 미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절대 누구를 원망해서 시작한 건 아니야. 근데 나 이 브랜드 이름은 지켜야 해. 내가 나인 증거니까. 미영은 고등학교 시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은주의 배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봉제 공장에서의 힘든 시절까지 모두 말이죠. 하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은주가 매장에 나타났을 때 미영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옛 친구.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미영을 무시하고 있었죠. 은주가 TV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던 은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편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은주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영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기뻤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특히 브랜드 이름을 두고 흔하다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미영 파리스 VI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있는 VIP 고객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은주입니다.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고객님께서는 이번 행사 초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VIP 고객인데요. 지난번에도 많이 샀고요.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직접 명단을 검토하셨는데 오은주 고객님은 제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것이 분명했죠. 그럼 대표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통화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는 미영 파리스 본사를 찾았습니다. 압구정동에 세련된 건물은 그 자체로 브랜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은주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마음을 다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은주는 접수 데스크에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대표님과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접수 직원은 내 손으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대표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장에서 봤던 검은색 직원복이 아니었죠.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미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죠. 미영아. 아니, 미영 씨.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미영은 은주를 20층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에는 미영 파리스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작은 지하 작업실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미영은 마치 처음 만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미영의 태도에 더욱 당황했죠. 미영아, 나야. 은주, 우리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굴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영 파리스의 대표 정미영입니다. 혹시 저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신가요? 미영의 말에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죠. 정미영, 맞잖아.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녔고 미술부였고.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미영은 찻잔을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영아, 아니.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VIP 행사에서 제외된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회사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뿐입니다. 미영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점점 초조해졌죠. 그럼 우리가 친구였던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친구라고 하셨나요? 미영이 처음으로 표정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물음이었죠. 친구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이름도 존중하고 말입니다. 그제야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매장에서 브랜드 이름을 두고 했던 자신의 말들을 미영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미영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몰랐다고 하셨죠. 제 그림을 가져가실 때도.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40년 전의 그 일을 미영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그 일은, 그 일 때문에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봉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것도, 밤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던 것도 모두 기억해요.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감사해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미영은 벽에 걸린 미영 파리스 로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이름이 브랜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거든요. 은주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찔렀죠.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나요?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변한 건 없었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어서요. 미영에게 차갑게 거절당한 후 은주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 성우도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의 그림을 훔쳤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은주는 혼자 중얼거리며 당시를 되돌아봤습니다. 어린 마음에 질투와 허영심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미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침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은 은주는 스마트폰으로 미영 파리스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페이지에는 미영의 인터뷰가 자세히 나와 있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제 이름을 평범하다고 할 때도 저는 이 이름으로 성공하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영이 남들이 제 이름을 평범하다고 할 때라고 말한 것이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은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 파리스 VIP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주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고객님의 VIP 자격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매장 이용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미 구매하신 제품들의 고객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해드리겠지만 신규 구매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상대방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일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본사로 직접 문의해 주세요. 전화가 끝난 후 은주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미영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은주는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다시 미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는 대신 손편지를 쓰기로 했죠. 밤새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영아, 40년 만에 편지를 쓰는구나. 그때 내가 저질렀던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내 그림을 가져갔을 때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내 꿈을 빼앗는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는 것도, 그 모든 고생을 혼자 감내해야 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되었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은주는 미영 파리스 본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우연히 미영 파리스 직원을 만난 것이죠. 어머, 혹시 미영 파리스에서 일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명함을 떨어뜨리셨어요. 제가 그 브랜드 옷을 좋아해서 알아봤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죠. 아, 그렇군요. 고객이시면 더욱 반갑네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미영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으세요. 가끔 매장에 직접 나가서 고객들을 응대하시기도 해요. 대표님이신데도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시거든요. 정말요? 네. 성공하셨는데도 전혀 교만하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하세요. 특히 자신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브랜드명을 정할 때도 주변에서 다른 이름을 추천했는데 절대 바꾸지 않으셨대요. 직원은 계속해서 미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고객이 브랜드 이름이 촌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는 항상 밝으셨거든요. 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영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며칠 전부터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직원들에게까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그날 밤 은주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의 일부터 최근에 일어난 모든 상황까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우는 조용히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미영이가 나를 용서할 리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평생 가슴에 묻고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에 은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죠. 며칠 후 은주는 미영이 자주 방문한다는 압구정 매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죠. 혹시 미영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후 3시쯤 정말로 미영이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죠. 은주는 가슴이 뛰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매장에서 나온 후 은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미영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은주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미영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죠. 또 오셨네요.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은주는 미영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물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이지만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어. 미영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은주에게는 더욱 무거웠죠. 미영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잘못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 알겠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질투심 때문에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미영은 여전히 앞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사과라고 하셨나요? 미영이 처음으로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4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며칠 전에 제 매장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반성하고 계신 건지 의문이 들어요. 여전히 제 이름을 무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 브랜드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너를 무시한 말들을 했지. 정말 바보 같았어. 무시라고 하셨나요? 미영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실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를 무시했다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일인 양 말씀하시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미영은 벤치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제 이름을 무시하고, 제 노력을 무시하고, 제 상처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하늘아. 지금, 알겠어. 금방 갈게. 미영은 전화를 끊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네요. 가봐야겠어요. 미영아, 잠깐만. 하지만 미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주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나도 가도 될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미영은 잠시 멈춰서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내가 이룬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직접 보고 싶어. 미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방해하지는 마세요. 두 사람은 함께 미영 파리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주는 미영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죠. 40년 전 그 수줍던 소녀가 이렇게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미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하세요.
모든 직원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영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기업 후원 행사 관련해서 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 패션 위크 후원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 패션의 미래와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국내외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고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설문 준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 행사가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고 해외에도 송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봤죠. 상관없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주는 그런 미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이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직원이 사라진 후 미영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것들입니다. 정말 대단해. 너 혼자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죠. 하지만 시작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제 이름조차 무시당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미영은 사무실로 은주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에는 브랜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걸려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작업실이에요. 미영은 을지로 지하 작업실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작고 초라하죠? 습기도 차고 채광도 안 좋았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은주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영이 그런 곳에서 시작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힘들었죠. 밤새워 미싱을 돌리고 새벽에는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옷을 팔았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벌도 못 파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첫 번째 매장이에요. 을지로에 있던 10평짜리 공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비록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거든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은주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과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미영아, 그런데 아시나요? 미영이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너무 평범하다고 촌스럽다고 하면서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모두 외국 이름을 추천했어요. 은주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이 이름이 바로 저니까요. 이 이름으로 무시당했지만 이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미영은 벽에 걸린 미영 파리스 로고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이 이름을 무시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이름을 모두가 존경하게 만들겠다고. 이 이름을 들으면 품질과 신뢰를 떠올리게 만들겠다고요. 그때 직원이 노크하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연설문 초안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미영은 연설문을 받아보더니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저를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요. 정말? 네. 그리고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왜 이 이름을 지켰는지, 이 이름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은주는 미영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설이 단순한 기조연설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미영은 연설문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럼 뭐가 남은 거야? 교훈이요. 그리고 감사함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감추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일주일 후 패션 위크 후원 행사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국내외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죠.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생중계를 위한 방송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패션계 유명 인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TV를 켜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도 옆에 앉아 함께 시청했죠. 화면에는 화려한 연회장의 모습과 함께 행사 안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사네. 이런 자리에서 연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전 세계로 방송된다니까. 성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미영이가 정말 멀리 온 것 같아. 은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미영 파리스 본사에서 봤던 미영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15회 서울 패션 위크 후원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미영 파리스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신 정미영 님입니다. 카메라가 연회장을 훑으며 참석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과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정미영 대표님은 20년 전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현재 연매출 1,000억 원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시죠. 특히 한국적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조화시킨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영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아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미영의 모습은 당당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죠. 무대 위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파리스의 정미영입니다. 미영의 첫마디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패션의 미래와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은주는 화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미영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긴장되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우리 세대에는 정말 흔한 이름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평범하다고 때로는 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필 그런 이름을 쓰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약간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예상했던 화려한 성공담과는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 왜 이런 평범한 이름을 가졌을까? 그때 저는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제 존재 자체가 가치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은주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영이 바로 자신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40년 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겹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18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손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솔하고 아픈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이 이름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겠다고요. 미영은 잠시 멈추고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20년 전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모두 세련된 영어 이름이나 프랑스어 이름을 추천했죠. 미영 같은 촌스러운 이름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영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죠. 진정한 브랜드 정체성이란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죠. 저에게 미영 파리스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제 삶의 증명이고 제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주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은주는 이제 완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모든 말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미영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 패션의 미래는 바로 이런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는 것이죠.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브랜드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미영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더욱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제 이름을 무시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꿈을 무시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꿈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연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많았죠. 미영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은주는 한참 동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 그런데 당신한테 하는 말 같았는데. 맞아.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미영이한테 가야 해. 진짜 사과를 해야겠어. 은주는 서둘러 미영 파리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라 미영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마침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영은 은주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연설 봤어. 정말 멋있었어. 은주는 미영에게 다가가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미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아, 이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봐요. 진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가면서요.
몇 전 년 후 형님을 죽이지 하늘이 않았어요. 새로운 말씀이 컬렉션을 날카롭게 준비하며 묻습니다. 미영에게 그럼 왜 말했습니다. 도망간 거야? 엄마, 나도 하늘이란 이름으로 브랜드 하나 해볼까?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름은 감추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야. 당신의 하루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